안녕하십니까?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장점이 저마다 발견되고 그래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학생들의 삶과 또 그들의 수준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학생들 각자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하고 꿈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관님 모셨습니다. 벌써 3선 아니십니까? 네. 와 대단하십니다. 누구보다 이 정책의 연결선상에서는 이제 가장 지속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어떠십니까? 네, 삼성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온전히 네. 세종 교육 공동체가 늘 함께 해주신 덕분이지요. 네네. 근데 교육이라고 하면 늘 이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직원, 또 잘 배우려는 학생들, 그리고 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이렇게 이 3주체가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지역사회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엔 교육 3주체 그랬다가 요새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다가 지역사회까지 해서 네네. 교육 4주체라 그러는데 이 세종은 이 교육 4주체가 함께 모여서 네.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세종교육청은 2012년에 출발했으니까 가장 늦게 출발한 막내지요. 네. 그래서 처음 출발했을 때는 타 시도에 잘하는 것, 어디를 배워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10년이 네. 지나면서는 세종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세종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 되었다, 표준이 되었다 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세종시는 우리나라가 정말 행정도시로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종시가 조금 더 이제 교육 면에서도 선진화 같은 것들에 기대감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요. 저희 스스로도 좀 책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갖지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출범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늘 체크하고 지원해 주시는 네.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종에는 공립 유치원이 97%인데 유치원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네. 원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없지 그랬더니 법에 뭐 있게 돼 있질 않대요. 전국에 유치원에 간호사를 둔 데가 없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쭉 뒤져보니까 유치원에는 간호사를 둘 수 있다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둘 수 있다를 안 두는 걸로 되어 있고 네네. 이제 그 대도시의 큰 네. 유치원에서는 재단이 탄탄하고 할 때 우리 유치원은 간호사도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채용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전체 유치원에 간호사를 네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러고 나니까 코로나가 느닷없이 왔잖아요. 그렇죠. 왔을 때 세종시에는 유치원에도 다 간호사가 있고 네. 초중고에도 100% 보건교사가 다 안 된 곳은 기간제라도 해서 다 채우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잘 넘기는데 굉장히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힘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세종시가 가장 먼저 그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비대면 수업, 영상 네네. 수업하는 기간이 제일 짧았어요. 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학습 지체나 네네네. 관계에서 사회성의 지체 이런 현상이 세종시에서 가장 작았었죠. 네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네. 이제 그 모두가 꿈꾸는 것이긴 한데 학급당 학생 수를 좀 OECD 수준으로 가자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다들 꿈꾸고 있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 도시형에서는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이하로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세종시에서는 2022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올해 23년이니까 두 해 이제 1학년, 2학년은 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그런 거 말고도 세종시니까 되게 젊은 네. 도시고 네. 그래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그렇죠.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그 오래전부터 100% 네. 돌봄을 다 수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해서 하는데 한 학년을 자유학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타당한가? 그래서 저희들 막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하고 3학년 2학기를 진로 집중 학기로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갈 때 한 번 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표준이 되어서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세종의 특성입니다. 세종시니까 가능한 건데 이 좁은 도시에 학교도 모여 있지만 국제 연구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수한 분들이 계신 네.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 준비가 안 돼서 못 배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과목을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개설을 해서 인근에 계신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떠나서 이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 때는 그 자기 강좌가 열리는 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그걸 저희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뭐 한 학기 한 300강좌 정도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쭉 해서 10명 이상만 신청하면 개설하는 걸 지금 네네. 쭉 하고 있고 이것이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데 세종에서 아주 그 모범 사례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네. 저희가 2025년도에는 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어 보지 않은 건데 네. 종합대학처럼 고등학교를 그 인문계 고등학교와 예. 그 자연계 고등학교와 예체능계 고등학교 이런 세 학교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어떨까? 대학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라고 하고요. 와. 그래서 이 학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나는 우리 학교 독일어 선생님이 독일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꼭 내 진로나 생각해 중국어 하고 싶은데 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새 학교를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 학교에는 독일어, 이 학교는 중국어, 이 학교는 만약에 일본어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네. 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일반 인문계 학교지만 중점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하는 네. 발상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교육부에서도 인가 승인이 나고 그랬지만 예. 건설 중이고 원래 24년도에 딱 개교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그 건설 기간이 늦어져서 네. 2025년도에는 25년도?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런 대학교 같이 생긴 네.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세종이니까 정말 뭐 자랑해 주실 것들이 진짜 많고 세종시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 특히나 이제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의 시도교육청보다 늦게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12년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 초기 상황에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교육감님? 실제로 이제 세종시 처음 출범할 때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네네. 싹 밀어가지고 네네. 행정수도를 만들기로 네. 한.
이제 그곳에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를 짓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2016년에는 한 해에 학교 30개 학교를 개교하는 때도 있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세종시 인구가 네. 20만 정도인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서 30개 학교를 개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네. 교육청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주민들의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서 개교를 정상적으로 해 나간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선생님들을 보면 다른 시도에서 내 평생 이거 새로 개교하는 신설학교에 2번씩이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세종에는 뭐 그러니까 다 신설학교 한 번씩 네. 경험을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대체적으로 신설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예. 그런데 세종에서는 정말 거의 모든 학교가 아주 빠르게 개교하고 나서 한 학기 지나면 이 학교가 몇 년 된 학교처럼 네. 그 안정되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하는 자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정부 우수 사례로 저희가 또 뽑히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장애인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이제 2개가 있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장애인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게 교육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장애인에 관해서는 네. 그 교육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근데 세종교육청에서 그래서 중증 장애인 세종시에서 이렇게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음악 예술에 소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애인 예술단으로 이제 우리 교육 공무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 단원이 되었으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 그 공무원증을 이렇게 단원증을 주고 이분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세종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전국에도 이제 장애인 관련 행사 있으면 우수 사례로 뽑혀가서 또 네네네. 공연도 하고 그래요. 세종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또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네네네. 사회적 책임을 네. 교육청이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종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청사부터 그래서 타 기관에도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네. 세종시 교육의 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 이제 네. 앞서 뭐 중증 장애인을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마련한 것들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십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질까? 현장에서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네. 뭐 이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에다가 우리 전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네네. 모두 당황스럽고 이럴 때 어떡하죠? 다 이럴 때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네네. 근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현장에 오면 네. 그 대강은 맞지만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 모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처음 맞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매번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모든 걸 자율로 결정해서 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학교마다 정말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상황이 다르고 학교 시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사정은 학교에서 가장 잘 아니까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대처 방안을 해서 무조건 시행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네네. 교육감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면책 선언을 해드렸어요.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훨씬 자율로 네. 훨씬 더 방역이나 여러 가지를 더 잘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모든 교육 활동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의 교육 활동이 학교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모든 정책을 2021년 이후에는 네. 교육 활동 중심 학교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모든 정책을 네네.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말 학습권을 존중받는 그런 교육 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수업 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다양한 그 뭐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또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체험하게끔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그 우리 교육에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이라는 게 이제 큰 화두처럼 화두가 되어 되어 있고 막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올여름 엄청 더웠는데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23년이 앞으로 쭉 살아가면서는 가장 시원했던 여름일 거야라고 무서운 얘기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따라서 생태 교육이나 환경 교육, 뭐 또 진로 직업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되고 있고 이런 요구되는 것에 관해서 교육청 혼자 하려고 하진 않고 지역의 그런 이런 유관한 기관이나 유관한 시민 단체 혹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저희는 마을 교육을 통해서 예.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그 교육 주체가 사주체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 교사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 뭐 우리가 그 아프리카 속담 흔히 인용하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네. 사실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세종에서는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은 미래 시민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걸 함께 운영을 해요. 네. 함께 운영을 해서 세종시에는 이제 동네마다 이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인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삶의 프로그램들을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주로 생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죠. 지역 바로 알기, 네. 지역의 역사 등등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해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세종에 다는 아직 못했는데요. 현재 처음에 한 군데, 두 군데 시작했다가 13군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일상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1,100여 명이 거기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방과 후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캠퍼스형 아까 공동교육과정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인문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 네. 아이들 중에는 체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배구가 좋아하는 사람은 배구를 특별히 잘 지도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학교를 떠나서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네, 네. 그걸 저희 이제 동동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동네마다 모여서 운동을 함께 하는 네. 그 프로그램. 물론 이제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건데 그래서 그 스포츠를 쭉 배구, 농구 뭐 이렇게 쭉 해서 현재 12과목 네. 종목을 네. 주말에 네, 네.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예, 찾아가서 예, 같이 예.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스포츠 클럽 대항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네. 그 학교별로 막 모여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배구 종목을 한다. 그러면 막 정말 치열하게 해요. 잘해. 그런데
거기에 각 팀의 리더가 전부 다 네. 일상적으로는 그 동동동 프로그램에서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배운 친구들이에요. 내가 네. 소속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단순한 그냥 치열한 경쟁만 있는 네, 게 네. 아니라 그 경기를 통해 하면서도 굉장히 네. 우애가 쌓이는 그런 굉장히 네. 좋은 효과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종시 참 화목하다. 네, 네.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네. 우리 교육감님이 주시는 에너지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이 선생님들이 네. 그만큼 헌신하시고 네. 희생해 주시는 덕분이지요. 뭐. 네. 그래서 뭐 이런 화목한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교육의 환경적인 변화는 대단히 큽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있고 뭐 기후 온난화에 따른 어떤 교육의 변화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변화, 뭐 이렇게 운영은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지 이 교육감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학생들의 준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른들이 도와야지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야 되고 네네. 학교에서도 더 많이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교육 목표를 보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중학교 교육 과정의 그 통합적인 목표는 뭐냐면 민주 시민 교육을 양성한다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 과정을 마친 친구들은 적어도 누구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서 길러야 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통합적인 목표는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은 바로 내가 교육에 임할 때 내가 민주 시민으로서 또 혹은 그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럼 세계 시민으로서 한다 그러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 지구별의 공동체로서의 책임감, 네.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이 변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사회 얘기 나왔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인공지능 사회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에서 이 무한해지는 가능성 속에서 그러면 인간은 뭐지? 그러면 그 어떤 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 네.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약을 발명했더니 이게 전쟁에 이용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인류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학습이 좀 늦더라도 네네. 그런 그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 기르는 성장하려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다시 아주 고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는 일, 그리고 개인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네네. 생각하는 정신,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에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 존중받고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학부모님도 부모님들도 너 어떻게 해서든지 너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네. 다 함께 살아야 너도 잘 살 수 있단다라고
인식 변화를 가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거고, 네.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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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세계 뭐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각이라든지 또 얘기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종시에서 계속 좋은 근본이 되는 교육의 지침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이 지역은 좋겠다, 잘 되겠다라는 이제 희망도 가져봅니다. 앞서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이제 미래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좀 세종시에서는 또 제시하고 계신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교육의 비전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 교육이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까닭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크게 이제 4가지 과제를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 안전망을 갖추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상담 교사를 모든 학교에 다 두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보건교사, 학교 안전 지킴이 등을 다 배치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이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촘촘히 하는 이 일이 첫 번째 과제일 테고, 두 번째는 세종의 아이들이 개별적으로도 특별하지만 학교마다 다 다른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만의 창의적인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세종형 교육과정까지는 됐는데, 이것이 학교별 교육과정, 나아가서는 학년별 교육과정, 어쩌면 우리 그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형 교육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교육 환경이지요. 요즘엔 기본적으로 뭐 1인 1 디지털 기기 같은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캠퍼스형 고등학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이라든가, 스마트 학교를 저희가 세종시에는 지금 국가에서 세종과 부산에 시범 지역으로 스마트 시티를 또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세종의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 중요한 과제는 세종시 전체가 평생 학습 도시로 나아가는 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지역에서나 어디 방학 때나 언제나 배움과 돌봄, 그리고 방과 후 교육 과정이 멈추지 않도록 공감대를 만들고 시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큰 4가지 과제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곳곳에서 이제 밀접하게 늘 아이들에게 다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뭐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사례를 또 보여주고 계시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셨죠? 네. 그것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국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30년 넘게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유보통합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교육 공약으로 되게 매번 걸었고, 그 추진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이걸 뭐 거의 모든 정부에서 그걸 했는데도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 과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 근데 이제 세종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할 때 저희는 그러면 세종에서 먼저 그러면 세종형 유보통합을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은요, 이게 사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종시가 지금 인구 40만이 잘 안 되거든요. 39만 조금 넘었는데, 40만 인구 도시의 세종시에는 공립 단설 유치원이 43개입니다.
천만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공립단설유치원이 몇 개일까요? 이제 실제로 네. 60개가 채 안 됩니다. 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은 네. 그 사립에서 쭉 담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적어도 동지역은 100% 공립단설 유치원이고 네, 네, 네. 어린이집도 그 시립, 그러니까 공립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지역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시설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그 능력이나 이런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읍면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과제는 그렇더라도 우선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네. 이런 공약을 걸었었는데 마침 국가에서 하신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걸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균등한 안전복지 기반 조성 뭐 이렇게 표현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세종에 우리 교육청에 안전체험센터가 있거든요. 네, 네. 이곳에 그 아이들의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을 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도 개방을 하는 거죠.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에는 아이다움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세종에서 처음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금 누리과정이 세종의 아이다움 유아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관계 훈련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세종에는 숲 유치원이 세종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숲 생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 생태 유아 교육 과정을 우리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게 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공동 성장을 위해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수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함께 모시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교육청으로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더해서 지금 시청의 담당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그 어린이집 연합회와 네네네. 그 유치원 원장 협의회와 유치원 교사 협의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우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자 해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네, 하면서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세종에서 그 실제로 유보 통합은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 현 교육부의 아주 강한 의지 그래서 일단 교육부로 이관해 오고 학교 이름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종에서 이런 건 먼저 할 수 있더라 하는 걸 전국에 확산시키고 이렇게 가면 이번에야말로 국가적 과제인 유보 통합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꼭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아주 미래가 밝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산돼 가는 일들을 추진해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었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습권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종시 교육청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에도 또 많은 어떤 역량을 좀 쏟고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네, 참 우리나라 복지는 참 많이 부족한데 네, 어느 곳에서 참 많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복지를 교육부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복지가 있고 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복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한 대상에 막 이게 해가지고 그 꼭 필요한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주고 싶은 사람도 줘야 되는 기관에 이것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세종에서는 벌써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교육복지 통합을 위해서 통합 지원을 위해서 그 시청의 그 각 과별로 떨어지는 네, 네, 네. 복지를 종합해서 이것을
학교 지원 센터에 네. 이 기능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꼭 적어도 학생에 가는 복지만큼은 꼭 필요한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네, 시스템을 네, 네, 네. 만드는 바가 있고요. 네, 네. 이거 말고 이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복지를 점점 넓혀 나갈 필요가 있지요.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수학여행비와 이제 교복비를 네, 네. 2019년부터 네, 네, 다 네.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은 가장 네. 중요한 추억의 맞습니다. 거리인데 잊을 수 없는. 그걸 네.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 네. 그때 시절 얘기할 때 자기는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수학여행비 지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점점 넓혀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현장 체험학습비를 다 추가로 지원하고 네네. 있고 체험학습비를 고등학생 경우에는 지금 50만 원씩인가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신입생들 교복에 더해서 교복만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체육복도 네. 1인당 그 적정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행복한 도시,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세종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학교 뭐 현장의 안전적인 부분에서의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교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어쨌든 최근 그 서희초 선생님 사건으로 한 2달간 전국이 이 정도였어? 네. 이랬지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참다가 터진 것 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그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급하게 대책 내놓고 지금 네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특히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그 부모님 그것도 불안해서 나오신 걸 텐데 그 민원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학교 폭력에 관한 일, 학교 안에서 이렇게 친구 간의 다툼이 옛날에도 늘 있었던 거지요. 이게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까지는 부모님께서도 그냥 잘 응하시다가 이게 이제 단계를 넘어서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위원회로 넘겨야 되겠어요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이 아이의 평생 인생에 어마어마한 짐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 모든 부모님들은 그 순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 순간 이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동원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세종에서 작년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 교원 평가를 할 때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 여선생님들을 상대로 매우 좀 안 좋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서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하고 그래서 쭉 처음에는 이것이 알려졌지만 이게 무기명을 하게 돼서 어떻게 수사를 할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라도
찾아내고 싶은데 못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돼서 그 학생이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드러나고 나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친구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대학을 가는데 고3이었는데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그걸 막고 싶으신 거겠죠. 네.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다음에 가도 돼 이렇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그 피해자인 선생님을 상대로 어쨌든 교사가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얻어낸 공무원이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 자체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막 이렇다고 네. 이것을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 기관에 이렇게 인권위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제보가 오면 민원이니까 학교에 교육청에 이런 것을 조사해라고 보내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피해자인데 네. 그것이 공문이 이첩이 됐기 때문에 고발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걸 2차 가해라고 여기실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교직을 할 수 없다 하고선 사직을 해버리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저희가 온전하게 그걸 지켜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들이. 근데 이번 서희초 사고가 생기고 곳곳에서 많은 막 사례 발표들을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종에서는 지금 올 8월부터 학교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을 직접 도와드리고 또 혹시 조사를 받을 거들 가게 되면 같이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할 그 학교 변호사 제도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10분을 그래서 이렇게 몇 지역별로 해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 안심 콜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뭐 아동 학대라고 이렇게 신고돼 가지고 옛날에는 수사가 시작되면 네네. 분리 차원에서 선생님의 직위 해제를 너무 쉽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식으로 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을 때 그때야 그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그것도 한 번 더 직위 해제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네. 선생님들을 이제 보호하는 조치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이번 일로 인해 생기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교원 단체가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들 입장만 하면 안 되니까 네.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교육 관련 시민 단체 12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예. 전국 최초로 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보호 조례를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함께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 몇 차례 토론 거쳐서 거의 문안이 되어 있고 의회와 협의하고 있거니와 요건 조례를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단체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실제로 내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선생님을 보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네. 필요합니다. 네. 이런 그 캠페인 홍보 활동도 이 단체가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세종시만큼은 네.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님들도 네. 행복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를 꼭 만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결의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바이고요. 네,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게 선례가 되어서 네. 다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오늘 그 교육감님이 해주셨던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이 대안들과 추진 계획들 때문에 오늘 이제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교육 현장에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중점적으로 또 과제를 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놓여 계실까요? 뭐 제가 임기 때 꼭 남기고 싶고 이런 건 없고요.
어쨌든 세종시 건설이 아직 10년이 남아 있는 거니까 7년 남았지만 요 기간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거 갖추자. 그랬을 때 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종 아이들만큼은 기초 학력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없게 네. 한번 해보자. 누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과 수리력 같은 것들을 학생 발달 속도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일을 세종시 총력으로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방학에도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를 함께 실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다른 건 다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방학 때 지금도 아이들 오라 그러는데 와서 급식이 안 되니까 오전하고 돌아가야 될 바에는 차라리 학원 보내려면 이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 급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뭐 일방적으로 급식 노동자분들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다 41조 연수를 쓰는데 영양교사만 매일 나오라는 거야. 이것도 다들 이제 그 처지에 따라서 사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래 같이 공동체가 논의해서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찾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진짜로 학교가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청을 꼭 만들자.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세종시 이렇게 구경 와서 세종시 교육을 보고 깜짝 놀라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정 수도가 뿐만 아니라 교육 수도 세종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수시로 막 얘기 나누고 합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그런 모델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 K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교육 수도를 완성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고 학생들 개개인의 특별함을 발견해가는 세종시 교육 목표가 아주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건 비단 세종교육청만의 과제는 아니겠지요. 모든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이 꿈을 실현하고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무한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대석 K 지금까지 저는 김미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